서울대 입구에서 왜곡된 한국사 복원 지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3시간을 보냈다. 원래는 서울대 정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항상 학생들이 있는 걸 봤기에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관악산 등반하는 중장년 부부가 많고 정작 학생은 보이지 않아 신림동, 과거 고시촌이라 불리웠던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 그나마 사람이 좀 다닌다는 곳에 자리를 잡고 지도와 봉투를 부렸다. 평소에 일하면서 지도를 나누어 줄 때는 어차피 내가 물건을 주러 간 것이기에 사람들이 거의 지도를 주면 받았는데 맹탕으로 사람들에게 지도를 주려 하자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마치 전단지 알바하는 것과도 비슷하고 도를 아십니까? 하며 다가서는 사람들과도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다른 건 뭐 구태여 적을 일은 없지만 한 가지 누군가가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부착으로 신고했다는 댓글이 하나 달렸다. 아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방송이라 해봐야 끼케야 한 2사람 왔다 가는 정도지만 그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말이다. 기도 안 찬다. 현수막의 내용은 서울대 앞이라 정희승 시인의 유명한 문구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의 패러디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코리어 고리를 보게 하라 이런 내용이다. 잠시 붙였다 돌아갈 때 걷어갈 요량으로 대충 붙였다. 그걸 신고한다고 하니 짐작에 중뽕에 취한 중국 유학생 정도 아닌가 싶지만 한국 사람일 수도 있으니 뭐 그 정체에 관해선 생각할 것도 없지만 몇 시간의 지도 배포에 그런 반응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참 기도 안 찬다. 기가 막힌 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 몇 시간 만에 신고를 할 만큼의 안티를 만들었으니 일단 어떤 형태로든 효과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한다고 했다. 내 자신도 조선 이전에 우리 역사가 대륙 동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게 생각이 났다. 지금이야 고려까지 영토가 대륙 동부에 있었다는 것을 사서와 현재 대륙 동부에 존재하는 지명을 대조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 안 믿는 게 이상하지만 이런 진실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생뚱맞은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본다. 참으로 우스운 건 일반 시민들이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다닐 때 필수 교양 정도로 접하고 졸업과 동시에 멀어진 분야라고 하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직도 조선사 편수회의 졸개 노릇을 하는 걸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역사서의 기록과 현재도 남아있는 대륙 동부의 수천 개의 지명과 유물 유적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뻔히 보면서 딴소리를 해대니 눈뜬 장님이 따로 없다. 오늘 현장에서 왜곡된 한국사 복원 지도를 나눠주면서 얻은 결론은 붐이다. 전 사회적으로 고려까지 우리 영토는 대륙 동부에 있었다는 진실을 여러 사람의 입에 수시로 매일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그 한국사 복원의 시작이라고 보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듯이 왜곡된 한국사에 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유행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 역사가 대륙 동부에 있었다고 밝혀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 본다. 아니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에 어쩌면 순식간에 정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저 일반 시민의 인식이 따라오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역사에 관심이 있고 조금만 실제로 지도를 보고 고려사나 삼국사기 원문을 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진실이니까. 요즘은 위성지도나 로드뷰 구글 지도로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대륙 동부에 서울, 안양, 수원, 대구, 부산 찍고 울산, 김해, 진해, 아산, 청주, 광주, 전주, 제주가 있다는 걸. 원래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주석을 단다든가 한자 원문을 번역하지 않고 누락시킨다든가 사서와 한 글자만 같으면 엉뚱한 한반도의 지명이라고 우긴다든가 주인 없는 무덤을 우리 선조의 왕릉이라고 우긴다든가 하다못해 위대한 황제를 바다 위에 덜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위 덩어리 하나를 가리키며 저것이 황제의 무덤이라고 우기는 촌극을 보면서 역사를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신라의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문과 무에 모두 출중한 황제가 있었다. 사서에 보면 낭산 북쪽 동해에 큰 바위 옆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낭산이라는 곳이 없다. 대륙 동부 해안가에 선덕이 왕릉이 있는 낭산이 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동해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한자가 동해라고 그것이 바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지금 강원도에 동해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동해안에 대왕암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왕릉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닷속에 사체를 유기하는가? 아니면 위대한 선조 또는 독립투사를 현충원에 모시지 않고
저 동해안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그저 바위 덩어리 암초에 비석 하나 없이 던져버리는가. 지금 수중릉이라고 하는 곳을 보라. 그냥 암초다. 이건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 바닷가에 널리고 널린 아무 바위의 암초를 가리키며 저게 대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놈이나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덜컥 믿어버리는 놈이나 둘 다 상식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다. 제발 상식과 합리의 선에서 역사를 보자. 한반도에 고려의 성이 있는가? 고려의 궁궐이 있는가? 조선의 수도는 지금의 서울 하나다. 그럼에도 궁궐은 서울의 경복궁을 비롯하여 5대 궁궐이 있다. 고려의 수도는 3개인데 고려의 궁궐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이다. 신라 천년 고도라는 경상도 경주에는 왜 궁궐이 없을까? 조선은 500년, 신라는 1000년이다. 조선은 외적에게 숱하게 침략을 받은 나라고 신라는 무려 3국을 통일했다는 대제국이다. 그런데도 조선에 5대 궁궐 같은 궁궐조차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이 이런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면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이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뜻이다. 나 또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깨어나자. 제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를 보자.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역사다. 과거의 역사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역사를 살아가듯이 과거 우리의 선조도 똑같이 농사짓고 말 키우고 소 키우며 살았다. 단지 차 대신에 수레를 끌고 마차를 탔을 뿐이다. 총 대신에 칼과 활로 싸웠을 뿐이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술 마시며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았다. 콜라 대신에 식혜를 마시며 살았다. 역사는 환상이나 전설 설화가 아니다. 과거의 현실이다. 제발 역사를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보자. 왜곡된 한국사, 특히 조선 이전까지의 역사에 대해 왜 우리가 조선이 아닌 고려 코리아라고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행을 창조하자. 진실된 역사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붐.